자, 여러분, 얼죽제 들어보셨습니까? 얼죽신호 들어봤는데, 얼죽제는 처음 들어봤어요. 신문기사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그 후에 그대로 기사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파트는 망고잼. 자, 얼죽제가 다음이 대세다. 30년 초과 가격 상승률이 신축에 이어 2위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부동산 124에서 데이터를 돌려봤더니 2021년부터 2024년 동안 서울 아파트 연식별로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나 이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10년 이하가 제일 많이 올랐다. 9% 올랐는데 10년에서 30년 사이보다 30년 초과가 더 많이 올랐더라. 3.7% 올랐더라. 그래서 이게 얼죽신이 아니고 이제 얼죽재 분위기, 얼어 죽어도 재건축 이 분위기가 되는 거지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기사예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10년 이하는 9.1% 올랐는데 그리고 10년에서 30년은 3.5% 올랐고 30년 초과는 3.7% 올랐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4년 동안 0.2%더 오른 거 가지고 얼죽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 소리냐 하면은 최근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를 저는 데이터로 보고 있거든요. 자, 제가 매주 월요일에 매물들의 호가를 지난주 대비해서 저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호가들을 연식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연식별로. 연식별로 지난주 호가보다 얼마가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20일에는 거의 다 보합이고 10년 이하, 20년 이하, 30년 이하, 그 다음에 30년 초과. 소위 말하는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되는 거는 이제 보라색이라는 거지. 그런데 2월 17일 지나까지는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2월 25일부터 보면 30년 초과가 너무 빨리 오른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지금 뭐냐면 아까 4년 동안 0.2%더 올랐는데 뭐가 얼죽재라는 거냐 이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30년 초과된 아파트 호가들이 엄청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게 팩트다라는 거예요. 팩트. 이게 뭐냐면 4년 동안 신축에 비하면은 보잘것없지만 30년 이상이 더 올랐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가속화가 되고 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솔직히 뭐 장미 아파트도 20억 초반 중반 하던 게 한두 달 사이에 30억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엄마 아파트라든지 잠실중공 5단지도 이제 막 40억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돼버렸잖아. 이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다라는 거죠. 아파트는 망고잼. 그래서 선생님 재건축 사업 지원 그게 언제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죠. 선도지구 이야기하면서 어느 부동산 전문가님께서 선도지구 경쟁률이 7대1에서 8대1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선도지구가 경쟁률이 7대1이면 한 곳만 되니까 나머지 6곳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떨어진 6곳은 가격이 급하게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투자자들은 선도지구 지정 안 되면 실망해서 매물을 확 내놓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재건축이 될 줄 알고 샀다가 재건축이 안 되면 또는 너무 천천히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집값 안 오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분당에 선도지구가 지정된 샛별마을의 32평. 파란색이랑 선도지구가 지정이 안 된 그 옆에 푸른마을의 31평의 가격 변화를 장기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장기로. 자세히 보시면 두 개가 거의 나란히 가는데 푸른마을이 항상 조금씩 비쌌는데 최근에 밑에 있는 샛별마을이 선도지구가 지정이 됐고 위에 있는 푸른마을은 선도지구가 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전문가의 말이 맞다면 푸른마을은 폭락하고 샛별마을로 올라서 이게 크로스가 되는 거잖아. 근데 여전히 푸른마을이 샛별마을보다 가격이 높아. 다만 최근에 샛별마을은 조금 더 위로 더 올라가는 느낌이고 푸른마을은 그대로 멈춰있는 느낌이긴 한데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푸른마을 31평이 샛별마을 라이프 32평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제 이야기는 빠진다고 한 것도 웃겼는데 그게 지정이 안 돼도 재건축이 당장 안 돼도 재건축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재건축 이슈가 없는 아파트보다는 시장 수익률보다는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재건축은 꼭 10년 뒤에 완공이 된 다음부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오를 가격을 현재 기준으로 할인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10년 뒤에 완공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인을 한다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해갖고 할인을 해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야. 10년 뒤에 완공이 되면 15억인데 지금 10억이야. 그러면 가격이 10년 동안 10억으로 계속 가다가 완공되면 15억으로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15억 될 거니까 지금은 한 10억 정도, 그치? 이제 2년 뒤에는 8년 뒤에 15억이 될 거니까 지금은 11억 정도? 이런 식으로 서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된다고 그걸 사라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는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돼도 오른다. 시장 수익률보다 좋다. 이런 이야기. 아파트는 망고쌤. 자, 두 번째. 분담금이 많아요. 그 분담금이 얼마 나올 줄 알고 재건축 재개발을 투자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자, 근데 두 번째 보십시오. 분담금이 10억? 괴담이 있었다는 거지. 또 시범단지. 근데 시뮬레이션을 돌아보니까 분담금이 10억 나온다고 막 괴담을 돌리고 했는데 사실 분담금이 영원으로 재건축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땅 짓고 기사죠. 자, 1기 신도시 재건축 기성전 분담금인데 분당만 수익성이 보인다. 막 이런 이야기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분담금이 다 없는 건 아니야. 다 분담금이 적은 건 아니야. 분담금이 많은 데가 있고 이 사업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무조건 분담금이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동 14단지 정비구역 고시했는데 83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로 가면 7천만 원을 오히려 환급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분담금이 무조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적게 나오는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또 있죠. 너무 구축이에요. 지하주차장도 없거나 너무 좁아요. 나는 신축 살고 싶은데 구축에 어떻게 살아요?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 선도지구 뭐 지정될 수도 있으니까 추천해가지고 9억이야 특례로 받아서 들어가라 했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살고 있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30년 된 아파트를 이렇게 인테리어를 싹 해가지고 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밖에만 안 나가면 돼요. 구축인데도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살더라.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이 오래됐지만 인테리어를 싹 해가지고 집 안에 있으면 호텔 같은 느낌으로 산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쳐서 살면 되는 겁니다. 고쳐서 살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아파트는 망고쌤. 그러면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돈이 되는 건 알겠는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구축이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분담금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략. 무슨 이야기냐? 신축은 이미 비싸잖아요. 신축 좋은 거 누가 몰라요? 루이비통 좋은 거 누가 몰라요? 돈이 없으니까 안 사는 거죠. 그러면 뭘 사야 되는 거야? 그냥 뭐냐면 이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초기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뭐냐?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낮은 전세가율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구축이기 때문에 10억에 전세가 6억 막 이런데 보통 아파트는 이 아파트는 10억이면 막 2억, 2억 5천, 3억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뭔가 사둘라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거주를 해야죠. 실거주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갭 투자가 쉽지 않으니까 들어가서 산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오랜 진행 단계. 그러니까 사는 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요즘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1기 신도시라든지 중층 아파트들이 많아요. 목동이라든지 1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곳이 많은데 그런 곳들은 대부분 뭐냐면 기존의 인프라가 좋아. 특히 학군이 좋아, 학군.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냥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우리 집 안에서만 있으면 막 낮은 전세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애들 키우면서 공부시키다 보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 편의성이 너무 안 좋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테리어 싹 해갖고 들어가서 사시면 된다. 어차피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축이잖아요, 선생님.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인테리어 하다가 했는데 그래도 집 말고는 너무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신축이 좋아요. 그 신축이 좋죠. 누가 몰라요? 신축을 얼죽신 안 사고 왜 얼죽재를 사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돈이 없는데 싸게 사놓으면 나중에 기다리다 보면은 신축이 되니까 사는 거잖아요. 신축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파트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라이프 생로병사가 있다고. 신축으로 태어나서 준신축이 되고 결국에는 구축이 되죠. 이게 보통 사이클이 30년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겠지만 이게 다시 신축으로 태어날 곳을 사야 되는 거죠. 뭔 소리냐? 용적률이 이미 높고 사업성이 안 나와가지고 답 없는 거는
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사면 안 되냐? 안 올라서 안 사냐? 이게 아니라 다른 거 다 오르면 그것마저도 올라요. 하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재건축 가능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 거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으로 들어가서 사시면 그게 결국에는 10년, 20년 뒤에는 새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 들어간 새 집은 10년, 20년이 되면 구축이 되는 거죠. 이게 돌고 돈다는 거죠.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라는 거죠. 당장 살기 좋은 신축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생기는 데를 들어갈 건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10년 뒤에는 완전 새 집이 되는 데를 들어갈 건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 조삼모사라는 거죠. 조삼모사. 뭘 선택할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다 취향이 있어요. 취향이 있기 때문에 뭐 난 조금 자산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신축에 살겠다라고 하면 똑같은 돈으로 신축을 하려고 그러면 약간 외곽으로 나가서 사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애들 키우면서 아까 그 재건축 투자 전략을 쓰면서 살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살면서 10년만 지나면 이제 아이들도 공부시키고 가성비 있게 살다가 새 아파트 얻어가지고 입지가 좋으니까 높은 가격이 되고 나의 포인트를 10년이나 15년 뒤로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기 재건축도 괜찮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구축이 신축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축이 신축이 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사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있고 분담금이 좀 적고 안전마진이 커가지고 돈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우리 톡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좀 마음이 급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서울의 아파트는 평범한 서민이 부자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축이 좋으신지 재건축 가능한 구축이 좋으신지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